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공계 학부에서 상경계 일반대학원 진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대학원 진학에 관한 영상인데요. 어,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공계 분들은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공계 학부를 다니면서 이공계 그 전공이 자신과 안 맞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전형적으로 그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진로를 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선택지를 넓혀드리고 또 이런 길이 있다라는 소개 차원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찍는 거지, 뭐 여러분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 아니니까 저희 영상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을 하시는 이공계 출신 분들은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 특수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직장인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공계 학부에서 상경계 특수대학원 진학이라는 영상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미 졸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이공계열로 많이 진학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나 진로를 풀어갈 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소위 문과라고 말하는 인문사회 계열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공계열 분야에 흥미가 없음에도 고등학교 때 10대 시절에 주변으로부터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공계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공계로 진학을 해서 대학생활 내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를 졸업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학사로서 학사만 받고 일반적인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생고생해서 배운 이공계 지식을 활용하기에는 일반 학사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써먹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뒤늦게 이공계 일반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가뜩이나 이공계 공부 힘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석박사까지 이어갈 자신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뭔가 난 딱딱한 공부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공부를 대학원에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공계 출신이라고 이공계 학부를 나왔다고 무조건 이공계 석박사로 진학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길을 간다고 꼭 답인 건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좀 색다른 진로나 조금 다른 계획과 다른 비전이 있다면은 좀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진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왕이면은 상경계열로 진학하시는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공계열에서 상경계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이런 상경계 대학원 진학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풀어갈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공계열에서 상경계열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석박사 수준의 상경계열 학문은 상당히 수리적이고 테크니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이공계 분들이 문과, 상경계 되게 무시해요. 뭐 문송합니다 하면서 문과, 상경계 이런 좀 엄청 무시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학 수준이나 학부 수준에서 듣는 대학 4년 과정, 학부라고 그러죠. 학부 수준에서 듣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사실 이공계 공부에 비하면은 좀 되게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방법론도 어렵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말로 하는 거, 썰을 푼다고 그러죠. 썰 푸는 학문 같아요. 하지만 석박사 수준의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런 쪽은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수리적입니다. 사실 웬만한 이공계 공부에 못지않은 정도의 엄청난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있고요. 상당히 또 전문적인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여러분이 상경계를 진학하셔도 그런 지적인 욕구 그리고 학문적인 수준 자체가 절대 낮지 않다.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상경계열로 진학하셔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공계열 지식을 이공계열 지식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에는 상경계열 석박사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상당히 이공계에서 볼 법한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것을 적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일반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실제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새벽에 배송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다양한 물류 시스템으로 새롭게 뭔가 배송도 해주는 이런 그 온라인 이커머스 이런 회사들. 뭐 제가 이렇게 딱 특정 회사는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이런 데이터 총괄 책임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상경계열 출신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출신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분들이 코딩도 잘하고 상당히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도 나름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전공이 의외로 상경계열 전공이거나 일반적인 인문사회계열 출신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제1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자분이 쓰신 책을 봤는데요. 그분이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시는데 이분 프로필이 이화여대 학부 석사 박사 출신이세요. 그것도 심리학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무조건 이공계적인 지식이 많다고, 이공계적인 깊이 있는 지식이 많다고 그거를 그대로 비즈니스에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듣기로도 우리나라의 웬만한 유명 상위권 대학원의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제 현업에 쓰는 거는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직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직 산업 단계가 이런 좀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러는 것이 아직 많이 미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문이나 학문적으로 배우는 걸 완벽하게 쓰는 곳은 아직 세상에 없고요. 미국이나 영국이 그나마 더 많이 쓰는데 사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걸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현업이나 실무가 이런 이론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배우지 않아도 상경계열에서 배우는 정도의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정도 깊이만으로도 현업에 가면은 상당히 깊은 수준이다. 상당히 아주 좀 전문성이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래도 이공계열을 학부에서 전공한 분들이 대학원 생활에서 적응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상경계 교수님들에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원 진학을 왜 망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왜 대학원 진학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이렇게 글들 보시면은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께 인정받지 못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교수님과 관계가 좋고 교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대학원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도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할 가능성이 여러분이 이공계 학부에서 이공계 대학원을 가시는 것보다 이공계 학부에서 상경계열 갔을 때 인정받고 또 그리고 적응하고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경계열이나 이 인문사회계열 쪽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으시다면은 과감하게 진학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당히 좋은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상경계열 쪽으로 대학원 진학하는 실제적인 준비 방법이나 여러분의 준비 과정에서 겪을 만한 이런 것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평점을 최대한 올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상경계나 문과 쪽보다 인문사회 계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경계열에서 한 4.0 정도, 4.5 만점에 4.0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라면 이공계에서는 한 3.7, 3.8 이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이공계 학점도 짜고 조금 더 이렇게
수업이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른 경쟁자들은 그 상경 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점이 되게 높아요. 전체 평점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걸 감안해서 보시긴 합니다. 이 친구가 이공 계열 출신이다 그러면은 동일한 상경 계열 애들보다는 한 전체 평점 기준으로 0.2나 0.3 정도 알아서 감안해서 보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혼자 점수가 되게 낮으면 안 되겠죠. 다른 친구들 다 4.0인데 나만 이공계라고 뭐 3.1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추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학교가 4.5 만점에 한 4.0 정도는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이라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많이 빠져도 0.2나 0.3 정도 안쪽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3.7이나 3.8 정도는 찍어야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최대한 전체 평점을 올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한 이제 이런 내용인데, 경제학과에 있는 계량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계량경제학이나, 그리고 이거는 경제학과에도 개설되어 있고 경제학과에서도 개설되어 있고 경영학과에서도 개설되어 있고 한데, 이런 상경계열에서 배우는 통계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통계학 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통계학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통계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경영 통계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상경계열에서 개설한 통계학 원론 과목,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들으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두 개 다 들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경영대에서 개설하는 통계학보다 더 넓은 범위이고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 계량경제학을 수강하시거나 아니면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있는 원론 수준의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공계열도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산업공학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뭐 재료공학이나 아니면 상당히 좀 수리적이지 않은 이런 공대들도 있고 좀 덜 수리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량경제학이나 상경계열에서 개설한 통계학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공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학수학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수학이나 공학수학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 학부에서 개설된 계량경제학이나 경영학과 쪽에서 개설된 통계학, 원론 이런 수업은 꼭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학할 전공에 이런 주요 과목들을 수강하면 좋죠.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가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이 세 과목은 들으시면 좋겠고요. 경영학을 가시고 싶으면은 경영학도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 재무, 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경영전략, 그리고 경영정보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그 각 섹션에 있는 원론 과목, 예를 들어 내가 재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재무관리 원론 이 정도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세부 전공의 주요 원론 과목 수준 정도는 수강을 하시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사실 이거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은 영상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굵직굵직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다뤄봤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